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무주택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도심공공 복합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배제 소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무주택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1월 23일 영상에서요, 현재 구축 아파트를 사야 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구축 아파트를 알아보시는데 그 기준에 충족되는 것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급지 구축과 중급지나 하급지 신축 중에서 같은 가격이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주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에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대신에 공공에서 적절히 분양가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란 무엇인가요? 2021년 2월에 변창 국토부 장관이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꺼내든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열심히 지정했는데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약간 우리가 직접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할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린벨트 해제에 지자체장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럼 그린벨트 해제 대신 우리가 재개발 부지를 공공이 수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바로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방식의 재개발은요, 공급까지 13년에서 15년이 소요되거든요. 공공이 개입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는 모델이라는 거죠. 자, 얘는 좀 신도시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용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도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게 보상을 해요. 그리고 일부는 대토 보상을 해주죠. 자,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토지를 매매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큰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이 신도시의 토지 수용 과정입니다. 하지만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는요, 토지를 수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토지를 수용할 때 원주택 소유자한테 새로운 주택 분양 우선권을 제공해 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에서 해제된 300개 넘는 정비사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19만 호 넘는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역세권 사업이 12만 3천 호, 중공업 지역의 사업이 1만 2천 호, 저층 주거지가 6만 1천 호죠. 자,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신길 15구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녹번역 인근의 사업이 새로 지정이 됐죠. 계속해서 지정이 되면서 사업 속도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없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도시공공복합사업지구에 대해서 좀 효율성을 인정을 하고 이 방식으로 해서 뉴홈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심공공복합지구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자,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장,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까지 7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떤 곳은요, 구역 지정되고 나서 10년 동안 구역 정비 조합 설립도 못한 곳 많아요. 자, 근데 도심공공복합지구는요, 7년에서 10년이 아니라 3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합 설립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공기업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을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눈에 띄게 단축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빠른 혁신성이 있기 때문에 도심공공 복합지구는 향후 서울 지역 대규모 공급을 책임질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은 무주택자는 왜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를 기다렸을까요? 이 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 분양가가 엄청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일반 공급 분양가가 7억 3천만 원, 신길 2지구는 8억 9천만 원, 방학역은 6억 4천만 원, 연신내역은 7억 5천만 원, 쌍문역 동층은 6억 7천만 원, 역세권에서 공급되는 재개발 아파트의 공급가가
주변 시세 대비 한 60% 수준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전 청약으로 나온다고 하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상담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공사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토지주의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뜻도 돼요. 아파트를 짓는 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지주의 분양가 인상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반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주변 시세가 약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일반 분양가가 하락을 해요. 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에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의 분양가는 올라갔고 일반 분양가를 하락하면서 역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수요 12구역에서 실제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토지주 우선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2,523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분양가를 봤더니 평당 2,308만 원이 책정됐네? 토지주 우선 분양가가 10%가량 더 비싸잖아? 내가 왜 이 사업에 동의를 해줘야 돼? 이런 불만을 가진 토지주들이 늘어날 거고, 이렇게 토지주들의 반대가 심해지면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게 수요 12구역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도시 공공 복합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곳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 사업장까지도 동의율이 안 나면서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LH 그리고 국토부, 국회가 협의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배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련 내용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 법안이 국회 통과 첫 관문을 넘은 겁니다. 물론 말로는 공공이 적절하게 통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요즘 공공이 분양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요즘 공공 분양 보면서 와 진짜 싸다 싶은 거 있으셨어요? 아마 뉴홈 나눔형하고 선택형 말고는 그런 생각 드시는 분양 거의 없었을 거예요. 공공이 싸게 분양을 안 한다고요. 특히 이 도심공공 복합지구는요, 전체다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공공 자가주택으로도 나오고 임대주택으로도 나오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 상당을 충당해야 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싸다, 막 파격적으로 싸다, 아니면 정말 싸다, 이런 느낌은 좀 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개편 가능성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택지 일부에서 적용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이 돼 있죠. 원래는 이제 수도권 인기지역 대부분이 지정됐다가 이번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풀어줬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도 못 버티고 분양가 상한제를 법을 바꿨어요. 근데 정부가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너네는 계속 분양가 상한제 계속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건설업계하고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의 폐지 요구가 이어질 겁니다. 최근에 잠실 진주 아파트가 공사비 갈등을 겪었어요.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 얼마를 요구했다? 조합원 1인당 분담금 1.4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사비 요구하는 거 강남 3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비규제 지역,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는 지역은 분양가를 올려서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광명 지역도 그렇고 성남 재개발 지역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다른 곳도 분양가를 올리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그것이 안 돼요.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공사비를 그대로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을 계속 미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얼마 전 진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청약 결과 볼까요? 힐스테이트 2편은 세상 문저, 일반 공급 경쟁률이 152대 1, 특별 공급 경쟁률이 108대 1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내년 1월 국토부 장관 교체기하고 총선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 장관 지금 많이 언급되는 분이 이제 심교원 전 건국대 교수님이잖아요. 이분은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믿고
청약을 절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3주택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가점이 뭐 69점 이상 되시는 분들, 한 번에 최고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계속 분양을 미루시는 분이 계신데, 분양가 상한제가 일단 나왔다면요, 잡는 것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을 이제 청약을 미뤄서 잘 되는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주택자분들께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송구합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미루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